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수경입니다.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 이 생물학적 나이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믿고 계시고 네.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을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상 속 근육 테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처방사 조세현입니다. 조세현 반갑습니다. 운동 처방사 그리고 김정은님.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먹는 것만 바꿔도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영양 전문가 김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은 전문가님, 그리고 유병규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음악으로 마음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 재활 심리 상담사 유병규입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운동, 음식, 그리고 음악과 아. 이 세 개를 가지고 저희가 예. 건강 관리,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 관리, 그리고 몸의 건강 관리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조세현 처방사님께서는 이 만나는 분들이 주로 중장년층, 노년층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노년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테크라고 하는데 네. 많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저도 재테크보다는 근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많이 움직이시고 운동해야지 또 이제 건강하게 또 이제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운동 처방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운동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김정은 박사님. 네. 아직 노년을 고민할 시기가 뭐 두 분 다 아직도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뭐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늘 노년이 과제입니다. 왜? 예. 네. 제가 지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식습관 코치를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그 결과물은 내가 먹는 식습관이 이제 점차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년이 더 당당하고 건강해지기 네. 위해서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빈속에 먹었던 커피가 예. 걱정이 좀 오늘 살짝 되긴 공부를 하는데. 또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예. 옆에 계신 우리 유병규 교수님께서는 음악재활 심리상담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분야인지 궁금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모두가 걱정하는 게 네. 에이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티에이징을 하는데 저는 음악을 통해서 웰 에이징, 웰에이지. 즐겁게 네. 나이 드는 방법,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강의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특별히 이걸 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가장 큰 계기는 저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네.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시는데 저희 형제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네. 저는 매일 가서 면회를 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형제들이 토요일마다 가서 음악을 했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고 네. 형은 플룻을 불고 예. 제 동생은 드럼을 치고 이야. 그런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저희 어머님이 좋아했던 노래가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클래식을 사용한 게 아니라 어머님을 맞춰서 그 노래를 연주를 하고 했더니 거기에 있었던 환자분들하고 네. 간호사분들 그리고 간병인 분들이 모두가 좋아해서 저희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예. 제가 지금은 강의를 시민대학에서 한 8년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한 10년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부여 베델로인 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11년째 지금 그러시군요.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 예, 시작한 시작한. 이 음악회가 이제는 많은 분들의 마음 건강까지 챙겨주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예,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2011년부터 아마 코로나 되기 전까지 계속 거기서 음악 치료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제가 음악 치료를 하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까, 네. 웰 에이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강의를 저에게 또 들려주실지 궁금한데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먼저 소개를 좀 살짝 간략하게 해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간략하게요. 예.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즐거워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이제 분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네.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력이라거나 기억력이라거나 좋은 생각으로 현재, 과거, 현재가 잘 되었을 때 미래가 발전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강의 속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벌써 지금 강의 들려주실 생각에 네. 하모니카도 뭐 소개해서 전부터 이미 목에 걸고 계셨고요. 어떤 강의를 준비해 네. 주셨을지 저희가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제일 먼저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기억이 다 나시나요? 네. 그래요? 제가 현장에 가서 특히 어르신분들한테 이걸 물어봐요.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여기서는 정답이네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뜸북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래를 저는 현장에 갔을 때 보통 10번 이상을 부릅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노래방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는 뭐가 나와요? 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냥 보고 읽기만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고 가사 좀 보여줘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하면은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인지력이 다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째 딱 부르면은 큰 소리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목소리가 아니라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뜸북새 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논에서 봤어요? 시골에 사셨어요? 저도 이 뜸북이를 본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전 분들이니까 지금 부사동 오거리에서 옥계동 가는 길에 보면은 지금은 길인데 그때는 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도해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현장에서 이걸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뭔가 모르게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 아는 거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기억을 하셔요. 1970년대에 통일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나와요? 그런데 왜 통일벼하고 뜸부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그때는 다수학의 상징이 통일벼였었어요. 근데 통일벼를 갖다가 딱 키우려고 하니까 병충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정답이십니다. 농약을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뜸부기가 농약을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뜸부기가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 가갖고 뜸부기 알을 낳으면 알을 주스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동네 할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왜? 뜸부기가 있으면은 풍년이 들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모내기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내기 할 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거머리, 그렇죠. 어떻게 잘 아시죠? 해보셨나 보네. 거머리를 잡아먹는 게 누구예요? 뜸부기예요. 그리고 배짱이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추수할 때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뜸부기가 있으면은 풍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스스로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어르신들께서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70년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기억력이? 그런 거 물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70년대로 돌아가니까는 인지력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럼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10번만 부르면 돼야 되는데 20번, 30번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노인분들하고 노래를 하면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이 노래만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빠 생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오빠 생각에서 뜸북새가 어디서 그래요? 그럼 뻐꾹새는? 숲, 산 똑같아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어디 가요? 근데 뭐를 사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가 1925년에 방정환 선생이 만든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쓴 사람 이름이 최순애예요. 12살짜리인데 12살짜리가 이거를 냈을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비단구두라고 써서 내질 않았대요.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돼갖고 뭐를 해야 돼요? 예? 잡지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일제시대란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어디 총독부에서 뭐를 하냐면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단 구두가 아니라 내자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검열에 걸려갖고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여기가 KBS잖아요. KBS 다큐멘터리에 이것이 바로 최순애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시 썼을 때는 비단구두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비단구두 대신에 12살짜리가 가을 추석 때 오판 때 선물로 받고 싶었던 거. 비단 뭐였었냐면 비단 댕기였습니다. 그런데 비단 댕기였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일본에는 비단 댕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경제 말살,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본인이 쓴 거는 비단 댕기가 맞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1925년 근데 그 시를 보고서 우리 대구에 있는 박태준 선생이라는 분이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곡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서적인 노래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주고 받으니까 이분들이 노래를 또 하자고 했을까요, 안 하자고 했을까요?
하자고 했어요. 근데 다시 부르는데 다시 또 비단구두로 돼. 평생을 비단구두로 불러갖고 다시 바꾸려니까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지는데도 다시 부르자고 그래서 다시 비단 뭐로 불러요? 댕기로 부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거지만 노래를 통해서 지금 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뮤직 스토리 텔링이라고 합니다. 스토리인데 뭐를 이용해서? 뮤직, 음악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말을 안 하고 주로 예예만 하셨던 어르신들이 얘기를 자기가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뒤어서 막 하기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뮤직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답하고 선문선답은 아니고 자기가 느낀 부분. 그런데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틀린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나와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 그런 부분을 갖다가 쏟아내기 시작을 하니까 바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 그리고 자기가 감히 또 틀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불안했을까? 안 불안했을까요? 누가 물어보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걸 물어보면 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음악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배우는 것보다는 아는 걸 갖다가 자기가 뇌를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뇌의 뉴런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요즘에 TV 보면 많이 나오죠. 시냅스라고 하는 게 뉴런과 뉴런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면은 머리를 아무리 짜놔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속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사용하는 노래가 바로 오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단지 오빠 생각만 부르고서 끝나느냐? 아니죠. 여러 가지를 부르기는 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뮤직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뮤직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회상요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무슨 요법이요? 회상. 뭔가를 갖다가 과거적인 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방 기계 갖고 요즘에 신식 노래를 한다고 하면 신식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회상요법에 갖고 아는 노래였었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는 노래니까 너무 신났죠. 그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회상요법을 딱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속에 갖고 있었던 부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10번 이상 노래를 부르게 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기억력 강화만 될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막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도 같이 대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만 불러요? 옆 사람하고 같이 부르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물어봐요. 그러다가 이제 따로 부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회성이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식도 좋지만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을 갖다가 다시 얘기해서 회상요법으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음악 치료 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되게 짧아요.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겠고, 그러면 요즘 왜 그 노래 같은 경우도 지금이 12월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호스피스 병동 그런 데 가서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 때와 장소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때에 맞춰야 될까요? 안 맞춰야 될까요? 맞춰야 되죠. 또 12월이에요. 그럼 12월엔 또 무슨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지금 한 게 이제 캐롤이고,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다 아는 노래죠. 우리가 보통 음악 치유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름다운 음악 듣고 클래식 음악 듣고 마음의 안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분들이 클래식 틀어봤자 뭔가 알지도 못하고 마음의 안정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노래를 불렀더니 어떻게 해요? 아는 거 나오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십니까?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와 너, 그리고 아니면 나와 나 안에서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뮤직 스토리텔링인데, 그것이 과거의 회상을 갖다가 다시 살려내서 나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었던 거, 우리가 12월 되면은 캐롤송을 부르고, 그리고 가는 세월을 부르고, 그러면은 요즘 같은 때 딱 부를 노래가, 제가 지난주부터 노인 치료하러 가면서 꼭 이 노래 불렀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준 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삶의 노래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내가 아는 노래, 나의 애창곡을 부르면서 12월을 여러분들이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규 교수님의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노래를 부르면서 네. 강의가 이어지다 보니까 방청객이 좀 화기애애해지고 네. 제 손바닥도 좀 따뜻해지고 박수라도 네. 쳤더니, 자, 그럼 방청석에서도 혹시 또 교수님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질문. 네, 강사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주변에 이제 암 환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강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만나보신 분들 중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좋아지신 경우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 종합병원마다 암센터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은 충남대병원 그쪽에 제가 가서 느껴본 거는 암센터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나는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근데 우리가 같이 음악을 들려주는 것보다 같이 노래를 불렀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뭔가 불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풀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맞아 하면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병의 치료는 인정을 했을 때 치료가 되는 것이지 타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치료 방법을 갖다가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함께 의사와 함께 하는 그러한 치료법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음악 치료였었던 것입니다. 네. 예. 예, 도움이 좀 되시는 그런 답변이었길 바라고요. 네. 자, 오늘 또 음악으로 방청객과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 우리 유병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정은 박사님. 네. 예, 요즘은 건강 관련 주제 중에서 저속 노화라는 주제가 또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이에요? 네. 네. 요즘 저속 노화가 핫하죠. 네. 저도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저속 노화를 위한 식습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속 노화를 위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 노후를 위한 건강 투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자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실천돼야 할지 네. 우리 김정은 교수님의 박사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해요. 저속 노화가 네. 과연 어떤 것일지. 네. 젊고 안 아프게 오래 살자. 안녕하세요. 저는 저속노화 삶을 코칭하는 식품영양학 박사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한 친구 또는 지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젊어졌다. 네. 젊어졌다. 네, 맞습니다. 어머어머, 너 하나도 안 변했다. 10년 전이나 지금은 어쩜 이렇게 똑같냐? 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네 라는 네.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 같은 나이에도 더 늙어 보이는 외모, 즉 노화를 좌우하는 것은 어떻게 식생활을 해왔는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바로 저속 노화를 위한 식습관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저속 노화를 위해 제가 추천하는 3가지 습관은 첫째, 잘 먹자. 둘째, 잘 배출하자. 셋째, 잘 자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잘 먹자, 잘 배출하자, 잘 자자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제가 이따가 다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이 3가지를 잘하면 우리의 노화 시계를 늦출 수 있고 우리가 아까 걱정적인 뱃살, 당뇨암, 심장병, 치매 등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어요. 먼저 100세까지 무병장수를 실현하신 부부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스콧 리언님과 아내 헬렌 리언님, 참 기간이 되는 부부입니다. 기동을 전파하셨고 자연으로 돌아가 그들의 저서대로 조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스콧 리언님은 100세까지 장작을 패며 병원과 약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딱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에는 유황병에서 죽음을 많이 맞이하시는데 이 남편 스콧 리언님은 100세 이상 삶은 의미가 없다며 스스로 곡기를 끊고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겁니다. 이 두 부의 건강 비결은 앞에 헬렌 리언님 저서를 보시다시피 소박한 밥상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책 속에서는 이 부부가 제철 과일과 견과, 채소 위주로 한 건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속 노화를 위한 작은 습관. 첫 번째, 잘 먹자는 저속 노화의 출발점인데요.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평소에 달고 바삭바삭한 튀긴 음식들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맛있죠? 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이 나의 얼굴을, 신체를 늙어보게 하는 가속노화 음식이므로 앞으로 좀 줄이시거나 제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어떤 음식을 제한해야 할까요? 제한한 음식. 초가공 식품인 전제당, 탄순당, 가공육, 당독소가 많은 음식이 바로 우리를 늙게 하는 가속노화 음식이에요. 초가공 식품은 쉽게 생각해서 마트에 파는 공장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통기한이 길고 뒤에 포장지를 보시면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빵, 과자, 라면, 햄버거, 그다음에 단순당이 많은 음료수, 아이스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을 구매하실 때 뒤에 원재료명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유 구매를 예로 들면요. 우리가 앞으로 식품을 구매하실 때 뒤에 원재료명에 3가지 이상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긴 화학 성분은 되도록 피하시고 채소 가공된 식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 두유 보시면은 이쪽은 채소 가공된 식품으로 천일년간 이제 서리태 정도만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 두유는 초가공 식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유나 우유, 뭐 다른 과자를 선택하실 때에는 뒤에 원재료명이 3가지 이상 있는지 확인하시고 3가지 이상 있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밥, 빵, 면떡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앞밥에는 무슨 배죠? 네. 앞밥에는 밥배, 엄마배는 떡배, 오빠배는 면배, 내배는 빵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밥, 빵, 면, 떡이 정제곡물로 만든 음식인데요. 이 정제곡물은 일부 영양소가 제거됐거나 가루로 만든 음식이라 우리의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뱃살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완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흰쌀밥은 밥을 반으로 줄이시거나 잡곡밥으로 드셔주시면 되고요. 라면을 드실 때는 라면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거기에 채소, 그러니까 버섯이나 콩나물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인 달걀을 곁들여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 같은 경우에는 쌀국수나 건강에 좋은 두부면이 더 좋겠고 빵, 과자보다는 단맛과 식감이 좋은 제철과일, 감이나 사과 그런 걸 추천드리겠고요. 또 견과류도 좋습니다. 특히 빵은 한순간에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빵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저속노화 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바로 고구마, 바나나, 달걀 빵이에요. 그래서 기본 재료는 고구마, 바나나, 달걀, 천일염이고요. 만드는 방법은 고구마를 깨끗이 세척해서 전자레인지에 한 3분간 돌려주시고요. 채소 다지기 늘 있으시죠? 그 다지기에 고구마, 바나나, 달걀, 그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고 다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릇에 고구마 반죽을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가운데에 달걀 하나를 넣으신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다시 3분 정도 돌려주시면 고구마, 바나나, 달걀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간편하지요. 맛은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맛이라며 포만감이 좋아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실 게 우리 고구마 껍질, 갈색 껍질에는 베타칼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노화를 방지하고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니 고구마 껍질도 잘 세척해서 함께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속노화를 부르는 또 다른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당독소가 많은 음식이에요. 당독소가 무엇일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들어는 봤어요. 네. 독소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당독소는 단백질이나 지방에 당이 많이 붙은 독소로 즉 체종 당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소는 우리의 노화를 촉진하고 암, 치매, 파킨슨병, 골다공증 등 각종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그런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는 당 독소 음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바삭바삭 튀긴 음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돈가스나 치킨, 감자튀김이 대표적이겠고요. 이에 호떡이나 김치전 등이 있어요. 특히 전에 그 테두리 부분이 더 맛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더 맛있어 하는데 이런 노릇노릇 갈색을 띤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드셨다면 눈에 혹시 날파리 증상이 있으셨는지 특히 내가 동년배보다 피부주름이나 기미, 검버섯이 많이 생겼는지 이런 거를 한번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당독소를 위한 조리법으로는 굽고 튀기는 대신에 삶고 찌는 방법으로 돈가스, 삼겹살보다는 뭐를 드셔야겠죠? 그렇죠.
수육이나 샤브샤브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속 노화를 위한 습관 두 번째 기억하세요? 네, 네, 맞아요. 네, 잘 배출합니다. 평소 변비나 소화불량이 심하면 몸속의 독소로 인해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잘 배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습관, 잘 씹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유산인 분비가 줄어들고 씹지 않고 넘기는 음식은 전부 장에 들어가서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치매 소화효소를 이용해서 30번 정도 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 빨리 드시는 습관이 계신 분들은 밥 한 그릇에 통틀게 한 숟가락을 넣고 타닥타닥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드시면 한 30번 이상 씹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통틀게의 식이섬유 리그나는 장 건강과 변비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또 잘 배출하기 위해서 아직 나왔는데요. 잘 배출하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식이섬유는 몸에서 하는 역할이 장내의 먹이로 쓰이고요.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합니다. 또 이 식이섬유소는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첨가물이나 잔류 농약, 그다음에 독소들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잘 배출하기 위해서 식이섬유 유산균이 풍부한 물김치나 동치를 일단 추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했는데도 변비가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공복에 그 말을 좀 갈아서 드시면 유산 분비도 더 잘 되고요. 그 미끌미끌한 성분 때문에 변비에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좀 딱딱한 바나나보다는 수분이 많은 사과나 키위, 오렌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를 몇 끼마다 한 큰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지용성 독소가 80%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용성 독소를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끼마다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우리 몸의 나쁜 지용성 독소들이 잘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유는 또 오메가9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피부,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장을 매끄럽게 해줘서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저속 노화를 위한 마지막 습관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잘 먹고 잘 배출하고 그다음 뭐라고 했죠? 잘 자자입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나이가 먹을수록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40대와 60대의 깊은 잠이 치매 예방에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7시간 미만 잔 이들이 7시간 이상 잔 사람들보다 뇌 뉴런 사이에 아밀로페타이드와 타우가 훨씬 더 많이 쌓여서 치매를 더 빨리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몇 시간 꼭 자야죠? 8시간. 네, 7시간에서 8시간 꼭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잘 자는 습관에 좀 팁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는 꼭 주무셔야 되는데 이때는 노화를 방지하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서 나와서 지방 분해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요. 또한 잠을 잘 푹 자면은 우리 뇌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가 돼서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그다음 햇볕을 쬐는 습관이 우리를 젊게 만드므로 적어도 몇 분 이상, 한 10분 이상 정도 햇볕을 쬐면 좋아요. 햇볕을 쬐면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울증도 예방해 줍니다. 또한 밤 사이에 멜라토닌 분비량이 늘어나서 숙면에 도움을 주고요. 겨울이라도 귀찮다고 가만히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그냥 집 앞에 이렇게 조금 걸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음식 섭취도 중요합니다. 꿀잠을 부르는 음식으로 상추, 바나나, 두부, 견과류가 있는데요. 그 상추 줄기를 잘라보면 흰색 즙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락투신 성분으로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 효과가 있고요.
또 트립토판이 풍부한 바나나 두부, 견과류를 저녁 식사로 섭취한다면 잠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야식 먹지 않기인데요. 식사 후 3시간 정도 지나야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므로 야식을 먹고 자면 소화 기관은 계속 일을 해야 하므로 깊은 숙면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 최소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저속노화를 위한 3가지 습관, 잘 먹고 잘 배출하고 잘 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먹자는 가장 먼저 제어해야 하는 초가군 식품 튀긴 음식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잘 배출하자에서는 30번 이상 잘 씻기, 식이섬유 섭취로 마, 물김치, 지용성 독소 배출을 위한 올리브유 2숟가락, 그다음에 잘 자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10시에서 2시를 포함한 7시간 잠자기, 햇볕 쬐기, 꿀잠 음식으로는 상추, 바나나, 두부, 견과류 등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습관 어쩌면 쉽고 간단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또 지키기 어려운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습관이 노화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젊은 몸으로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30대 몸으로 150세까지 여러분들의 저속노화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정은 박사님의 강의 잘 예. 들었습니다. 이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네. 식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예. 혹시 우리 방청석에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질문 좀 받아볼까요? 예. 네. 중년이 된 이후에 운동이라는 운동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힘든 뱃살 특히요. 네. 혹시 식습관으로 뺄 수 있나요, 스님? 가능할까요? 예. 네, 가능하죠. 그래요? 제일 중년 여성이나 이렇게 좀 나이가 들수록 제일 고민인 게 뱃살일 겁니다. 근데 이 뱃살은 운동을 하지 않고도 식습관으로도 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초가공식품이나 그 달콤하고 바삭바삭한 음식을 끊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16대 8 간헐적 단식은 우리의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최고 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좀 해보시고요.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그 물 위에 아니면 열량이 없는 차 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초가공식품, 단순당이 많은 음료, 과자는 좀 줄이세요.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 지방이랑 염증이 많이 생겨서 또 뱃살을 부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줄이시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인 잡곡밥, 콩, 그다음 생선, 해조류 위주로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뱃살을 뺄 수 있는 식습관 안내를 해주셨는데 예. 여기에다가 우리가 운동까지 하게 하면 되면 또, 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옆에 계신 조세현님께서 이 현재는 국민체력인증센터에 계시잖아요. 어떤 네. 곳인가요? 네, 대전 체력인증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나의 체력을 인증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체력 측정을 받으시게 되고 그 체력을 측정 받으시고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증진교실이라고 해서 체력을 또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배워보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건 나라에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 중요하죠. 예, 그러면 신청을 하고 뭐 처방받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에서 예. 회원 가입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은 또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예. 이게 예약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좀 쉽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전화번호도 좀 안내 좀 해주세요. 혹시 지금 아침에 보고 나 오늘 당장 전화할 거야 이런 분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전화번호는 이제 네. 042
485-7330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고 처방까지 받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는 거 네.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면 또 우리 몸에 도움이 될지, 어떤 맞춤 운동이 있을지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현 처방사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체력인증센터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운동 처방사 조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시면서 체력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방문을 해주시면은 이제 많이들 이제 만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 몸 상태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질까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네, 많이들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이제 재밌어 보이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질문하시는 분의 뭐 운동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또 해 드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체력 수준이 좀 많이 약하시거나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아무거나 이제 움직이라고 또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이제 힘들고 그리고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생활하는 것에 좀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움직이는 게 먼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애초에 또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손이 얼면은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손을 이렇게 쥐었다 피면서 움직이게 되죠. 예, 이렇게 쥐었다 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손에 피가 몰리게 되고 혈액순환이 더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손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운동의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힘을 쓰게 되면은 그 뭐 운동하는 그 부위에 혈액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그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움직이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부감이 좀 없으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없으셔야지 되고 나아가서는 그래야지 생활도 잘 되고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든 해보시라고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좀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나한테 꼭 맞는 운동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운동이 내가 흥미가 안 생기거나 뭐 나한테 잘 안 맞거나 하시면은 아무리 운동이 좋더라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들을 재밌어 보이는 운동을 또 찾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좀 마음을 먹으셨어도 이 뭐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또 이제 그만두게 되시는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이제 흥미가 없어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잘 되고 뭐 아픈 부분을 간절하게 좀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재밌는 부분들 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내가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뭔가 좀 이제 부담이 되고 아니면은 좀 위험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재미가 없어서 혼자 하니까 또 이제 그만두게 되시는데 그러면 결국 운동을 하시는 횟수도 줄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운동을 안 하게 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자책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다른 운동을 또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이런 무거운 거를 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뭐 다른 이제 운동들을 대체적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액티브한 뭐 클라이밍이나 이런 스포츠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럿이서 할 수 있는 뭐 크로스핏이나 아니면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라켓 스포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쉽게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 내가 필요한 운동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 동기부여도 더 많이 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든 해보려고 좀 움직이셔야 좋은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좀 다치지 않게 오늘부터 건강하고 즐겁게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을 키워라입니다. 네, 근수저, 뭐 근테크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이제 중년층에서 장년층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근력 운동은 필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년기로 갈수록 이제 노화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체력 저하가 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당뇨든 심혈관계 질환이든 여러 가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량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많이 움직이시면서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면은 근육량을 늘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러려면은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근력 운동을 많이들 안 하시고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물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좀 오늘 좀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영이랑 걷기, 그렇죠, 등산, 뭐 여러 가지 유산소성 운동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순수한 근력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 초보자나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초반에 그런 유산소성 운동으로 충분히 근육을 또 이제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느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고 순수한 근력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으로는 근육량을 늘리고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순수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건데 그게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쇳덩이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무거운 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낮은 강도 같은 경우는 푸시업이나 스쿼트 이런 맨몸 운동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 내가 그 운동에 또 적응이 되고 하시면 강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밴드 운동 같은 거 있죠. 밴드 운동 그리고 뭐 아령 운동 이런 것들로 집에서도 충분히 홈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근육량을 키우는 게 이제 목적이라면은 그 목적에 맞게 운동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단순히 걷기나 이런 수영, 유산소 운동을 해도 아예 근육이 생기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걸을 때 이제 걷기 속도를 좀 빨리 걷거나 아니면 경사진대를 좀 걸으려고 하시거나 하면 조금 더 힘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강도를 올려가면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셔도 이제 도움이 줄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근력 운동을 나중에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만보 걷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걸으면은 또 운동 효과도 걷기 운동 효과를 보실 수가 있지만 내가 만보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근육량을 갖고 있으면 걸으셔도 괜찮아요. 예,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 근육량이 굉장히 약하고 만보를 걸을 수 없는 상태인데 걷게 되면은 오히려 무릎 연골이나 관절 등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운동을 하고자 하셨으면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량이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시고 해 나가시면 되고 없다면은 이제 근력 운동을 기초적으로 좀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신 운동 중에서 좀 많이 알려드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런지 운동인데요. 지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대 가운데로 모시고요. 예. 예, 자, 우리 오늘 방청객 함께 중에 해주실 한 분, 예, 함께 모셔보도록 해주실 하겠습니다. 네. 런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런지 운동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단순하게 그냥 이제 다리를 앞뒤로 벌린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본적인 거나 좀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을 앞뒤로 한번 벌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다리는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체중이 앞쪽 다리에 한
30% 정도 실어주시면 되고요. 상체는 약간만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균형을 잡기에도 좀 힘이 들어가실 거고 허벅지랑 이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거기서 손은 이렇게 편하게 잡으신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와 보실게요. 하나, 둘, 다시 내려갔다가 좋습니다. 셋, 넷, 바로 자 돌아가시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도가 보기보다는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런지라는 운동이 양쪽 다리가 이제 밸런스를 잡고 이제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예. 그 노년기에 갈수록 균형 잡는 게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반응 속도도 많이 느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런지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골반 쪽의 근육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리고 걸을 때도 좀 관련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 걷기에도 더 수월하게 이제 가벼워지실 것 같아요. 운동으로 좀 이제 강화를 해 놓으시면은.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앉았을 때 이 무릎이 앞발을 넘어가지 않게, 심하게 넘어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허리도 너무 숙이거나 꺾이지 않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허벅지랑 엉덩이에 집중을 하셔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네.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런지 운동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자, 다시. 이 런지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셔도 네. 또 근력 운동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연을 좀 이어가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그런 도움되는 운동을 좀 알아보았고요. 네. 앞으로 알맞은 강도와 올바른 방법으로 근육 운동을 잘 하셔서 근력을 건강하게 키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몸 관리를 하시다가 이제 뭐 생각처럼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지치고 기운도 좀 빠지실 수가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서 꾸준히 좀 실천해 주시면 좋아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힘내서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조세현 들었습니다. 운동 처방사의 강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예. 저 같은 경우 런지를 그냥 알고 있었는데 예.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 처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알고 예. 있었는데 이제 런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처방사님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할까요? 매일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좀 정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그것도 사람에 따라 운동 체력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네. 저희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슬로건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7330이에요. 7330. 네. 전화번호인가요? 아까 전화번호 그 맞습니다. 042-485-7330 그 7330인가요? 네. 맞습니다. 홍보를 또 하고 있고요, 전화로. 네. 7330이 뭐냐면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0분씩 운동을 해줘야 그렇군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네. 쉽지 않은 숫자지만 하여튼 네. 7330은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네. 함께 강연해 주셨는데 짧게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세현 처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다른 강연자들의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이제 강연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느껴봤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김정은 박사님. 네. 저도 아까 강의를 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습관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식습관 우리 같이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강연자분들 음악이나 운동 이렇게 강연 잘 들었는데요. 저도 한번 같이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유병규 교수님. 교수님. 옛날에는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요즘에는 세탁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냥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건데 너무 전문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찾아가는 음악 치료, 만나는 음악 치료, 소통하는 음악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 세 분의 강연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도 이 노년의 건강에 대해서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